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화순 주민들이 쓰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정수시설 벽면에 페인트 작업을 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남에서만 발견되는 장고 형태 고분의 주인은 누구인지 비밀을 푸는 전시가 국립광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 일정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교실 내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셔츠와 체육복 차림을 한 학생들이 줄지어 백신 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나온 겁니다. 좀 안전하게 수능을 보기 위해서 왔게 됐어요. 수능 연기 안 되고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3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 등 2만 4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에서는 2학기 개학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안전해야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온라인보다는 대면 수업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선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외부 강사가 감염됐고 이 강사가 수업을 한 중학교 2곳과 청소년 시설에서 학생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감염된 중학생도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하고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학교나 시설에서 추가 감염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7월 18일과 7월 19일 4개 학교에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3 수험생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 접종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확진이 이어지며 교실 내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7월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7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3명 가운데 20대가 54명, 30대는 50명으로 집계됐고 20, 30대 확진자 비율은 46.6%였습니다. 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광주에서 58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5건은 2차까지 접종을 마무리한 경우였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주에 있는 전력 거래소를 찾아 전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산업 생산까지 늘면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당국이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 원전의 순차적인 재가동 등을 통해 전력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제 정말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체감온도 34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폭염 영향 예보는 3번째 단계인 경고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겠고요. 농축산물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광주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중심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도 끼어 있어서 날이 흐립니다. 오늘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순 주민들이 쓰는 수돗물에서 페인트 희석제로 쓰이는 신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난주 잇따랐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확인해보니 정수시설 벽면에 페인트 작업을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 지난주 가족 식사를 위해 채소를 씻던 주민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에서 페인트 희석 물질인 신어 냄새가 났고 전에 없던 기름기도 느껴졌던 겁니다. 채소의 약품 처리가 됐다고 여겨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주말까지 악취가 이어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나 냄새라고 순간적으로 이건 신나 냄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새로운 가게 갔을 때 그 나는 냄새. 이 주민 외에도 지난 15일부터 화순 일대에선 수돗물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7건 접수됐습니다. 당일 받아든 수돗물입니다. 물에서는 화학물질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고 또 일반 수돗물과 달리 미끈한 감촉도 느껴집니다. 물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났던 이유,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시설에 있었습니다. 화순과 나주 전역 16만 3천 명에 하루 7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전남 중부권 지사에선 지난주 불순물을 최종적으로 거르는 정수시설 여과지 건물 벽면에 페인트를 덧바르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때 공기 중에 있던 희석제 입자가 물에 유입돼 악취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수자원공사가 성분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평소 검출되지 않던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 등 유해 물질이 일부 검출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희석제 미세 입자가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 수돗물이 추가로 흘러가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발생한 케이스라서 시험을 거쳐서 나중에 이에 대한 보완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물에 닿지 않는 시설에도 KC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여름철엔 가급적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산강 인근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12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하수 처리 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허용 기준을 넘는 오염수를 배출한 골프장 등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녹조 유발 수질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사망 시 1,000만 원, 입원 위로금 10만 원 등의 내용이 보장됩니다. 자전거 이용 중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교사노조가 장애 학생들에 대한 돌봄 교실을 방학 중에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장애 학생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학기 중 실시되는 돌봄 교실이 방학 중에도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같은 복지 업무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이슈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강진에서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해 버스 승객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승객 대부분은 70, 80대 어르신들이었는데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떨어졌고 차는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운전석 앞부분이 찌그러진 파란색 트럭이 차로를 가로막았고 뒤쪽에는 버스 한 대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주변엔 내다 팔 물건과 바퀴 달린 카트가 흩어져 있고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은 도로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3.5톤 화물차가 마을버스 운전석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을버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화물차가 왼쪽 방향에서 진입하면서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16인승 마을버스에는 40명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7, 80대 어르신으로 5일장을 맞아 읍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20여 명은 앉지 못하고 좁은 버스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이 강진 장날이라서 탑승하신 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은 상태고 중상자는 현재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모두 42명이 다쳐 인근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어제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이전한 점과 10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남구 봉선동 등 8곳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직장 문제 등으로 서울과 광주를 옮겨 다니면서 전입이 잦았다고 해명했고 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금전 거래를 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경감은 성매매 업소의 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알선업자에게 수천만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4일 밤 만취 상태에서 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여성을 껴안은 혐의로 검거됐는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삼국시대의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장고 모양의 독특한 형태의 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발굴 30년 만에 이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벌판 위에 장고 모양을 한 독특한 형태의 고분. 삼국시대 전형적인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이 무덤은 1991년 도굴 흔적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추가 발굴 끝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동광과 금동 신발, 철제 무기류 등 800여 점의 유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출토품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고분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고분입니다. 이 같은 장고분이 호남 지역에 1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심을 끄는 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함께 묻힌 부장품 등을 통해서 백제인설과 외인설, 현지 세력인설 등 다양한 가설이 분분한데 당시 백제와 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데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또 일본과 또 주변 지역과 관련된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발견 과정에서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담겼고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무덤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무덤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산업과 공예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광주를 빛낸 명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명장의 전당을 조성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명장의 전당에는 기계와 패션, 디자인과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명장 72명이 헌액됐습니다. 광주시는 명장의 전당 조성을 계기로 지역 기술인들의 열정이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립학교들이 위탁 채용을 의뢰한 신규 교사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의뢰한 사립학교 법인은 18개 학교에 42명입니다. 올해 25개 법인이 118명을 선발한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들이 전형 방안에 법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탁 채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신안 홍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75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 홍도. 섬 주변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기암 절벽의 비경은 천년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 관광지이지만 코로나19로 2년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홍도를 찾은 관광객은 15,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7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금 이 시기가 신안 홍도의 관광 성수기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과 숙박업소는 물론 수산물 판매점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좋아할 줄 알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힘들고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지만 2시간 30분 넘게 여객선을 타야 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섬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마냥 관광객 방문을 반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관광 소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안 와도 걱정이고 홍도가 이래저래 진퇴양난입니다. 본격 비서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홍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하지 않거나 개장일을 연기하는 해수욕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금이릅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무안 톱머리 해수욕장 등 전남 14개 해수욕장은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선 시군들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더라도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를 찾은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며 대권 후보에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5.18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가 지지율 1위라며 이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대권 후보로까지 만든 데에는 추미애 후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추미애 후보의 출마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여수의 한 갯벌에 공사장에서나 쓰이는 깨진 돌들이 묻혀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 계장이 어장 관리를 위해 일부러 돌을 묻었다는데요. 주민들은 이 때문에 주 소득원인 바지락의 씨가 말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갯벌. 포크레인으로 파보니 거대한 돌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에 씻겨나간 부분을 보니 인위적인 동그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부지를 다질 때 주로 쓰는 파석입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호미만 되면 바지락이 쏟아지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반지락밭입니다. 전 주민들이 명절에나 또 이럴 때 반지락을 파서 가정집에서
저 다 해먹고 동네 세금이나 이런 걸 감당을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어촌계장이 주변 건설 현장에서 돌을 가져와 묻은 뒤로 바지락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의 주 소득원이 사라졌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촌계장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제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수협에 가입한 조합원이지만 정작 마을 어촌계원으로는 활동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를 못 이기고 어촌계장이 제 말 안 듣는다고 내가 회의를 나갔는데 당신은 나가요. 그래. 어촌계장은 수년 전부터 어업권을 놓고 한 마을 주민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을 어촌계원에서 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바지락과 새조개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갯벌의 저질 개선을 위해 황토와 바위를 묻은 것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투석하고 황토는 저질기에서 역해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짜리를 별도를 받아먹고 있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 여수시는 민원에 따라 투석된 일부 구간이 공유 수면인 것을 확인해 불법 매립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어촌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결국 바지락 털을 빼앗긴 주민들은 개인적인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가금 농장을 일제 점검하고 11월까지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가금 농장 699곳으로 울타리와 CCTV 등 법정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등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의무 위반 농장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보조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개관 4개월째를 맞은 전남 도림미술관에 저명 인사의 소장 가치가 높은 작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은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의 작품 기증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 21점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고 최근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와 민중미술의 대표적 화가인 김정헌 작가도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더운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폭염도 계속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영향 예보는 3번째 단계인 경고 단계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 체감온도 34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고요. 농축산물에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곳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1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넘어선 상태인데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에서도 낮 기온 32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의 낮 기온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 정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